몰래 약물을 먹인 뒤 성범죄를 일으킨 3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하브라 지역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남녀 2명이 총격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8명이 사망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치맥 문화를 소개하는 치맥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사흘간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경찰국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약물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아시안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USC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 국적의 30살 시저 웡을 약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웡은 피해 여성들의 음식이나 음료에 약물을 타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독일 수사당국이 FBI와 LAPD에 약물 성범죄 의심 인물에 대한 공조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용의자 웡은 과거 독일에도 잠시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용의자가 독일에서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지 약물 입수 정황을 현지 경찰이 포착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FBI와 LA 경찰국은 이후 독일 수사당국의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8월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Evidence was recovered at Wang's residence that corroborated his involvement in drug-facilitated sexual assaults of multiple victims, dating back to 2021 and continuing into 2025.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웡은 약물 성폭행 혐의를 비롯해 모두 8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상태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25년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웡은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기소장에 적시된 피해 여성 3명 외에도 의심되는 피해자 수가 2-3명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 역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길을 건너던 한 보행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순간 뒤에서 한 차량이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튕겨나간 여성은 의식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는데 잠시 후 또 다른 차량이 쓰러진 여성을 다시 덮쳤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여성은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2대의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 직후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2018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 짙은색 포드 익스플로러, 2007년에서 2011년도 사이 파란색 혼다 CR-V를 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하브라 지역의 한 한식당에서 남녀 2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하브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저녁 6시 43분 1240 웨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에 위치한 상간의 9292 코리안 BBQ 식당에서 발생했습니다. 라하브라 경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총격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총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살해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추가 용의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나 정보가 있는 주민은 라하브라 경찰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8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에 따르면 사건은 13일 월요일 오후 4시쯤 잭슨 카운티 147번 출구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연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트랙터 트레일러가 앞에 가던 벤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벤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6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벤에 타고 있던 8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희생자 8명은 모두 한 가족으로 2살부터 42살 사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잭슨 카운티 검시관 휘트필드는 40년 가까이 검시관을 하면서 본 최악의 참사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차량의 블랙박스와 도로 감시 영상을 분석 중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 이민 단속으로 캘리포니아 내 불안감이 고조되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14일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연방정부와 법무부는 법 집행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5명 중 4대1로 지역 비상사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대료와 법률 지원, 공공서비스 보조금 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호바스 위원은 현재 상황은 명백한 비상사태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자니스 한 위원도 주민들이 외출을 두려워하고 부모가 일터에서 체포돼 렌트비와 식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이민 단속이 학교나 병원, 예배시설 등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카운티는 긴급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며 이는 별도의 철회 결정 전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보수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이스 대변인은 진짜 비상사태는 법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LA 카운티의 이번 조치가 합법적 단속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도 이 조치는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를 피하도록 도와 불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의원도 연방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연방단속 대응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하며 연방과 지방 간 권한 충돌, 법적 공방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최근 LA 지역에서 아동 성범죄자, 살인 혐의자 등이 포함된 5,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을 넘어 정치적, 법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주 연방지방법원이 셧다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오늘 정부 공무원 노조가 해고 조치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셧다운 기간에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고가 불법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긴급 명령을 발동한 수전 일스턴 판사는 증거를 취합한 결과 백악관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곧 10,000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달 반 이어지던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쟁점인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I think there'll be, again, good thing about IMF and World Bank Week brings a lot of people here. IMF 세계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자기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러트링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속에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하면 치킨과 함께 먹는 맥주, 치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푸드와 K-팝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는데 사흘간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행사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치맥 축제 현장을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팝을 들으며 한국의 간식을 맛보는 외국인들. 한인 친구에게 한국의 주도를 배워보는 방문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흡사 한강 고수부지처럼 꾸며진 이곳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치맥 축제 현장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소품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외국인. K-뷰티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A bunch of my coworkers were like, "Hey, there's a Korean fried chicken festival," and I was like, "Oh, okay." And I'm a cosplayer, so I was like, "Well, I have a K-pop Demon Hunter cosplay. Like, let me just roll up." I'm here because I love Korean people, I love Korean food, I love Korean beer. 치맥을 홍보하기 위한 업체들의 참여도 활발했습니다. 이 중 하이트진로는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운영했는데 게임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흘간 누적 방문객 10,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I really enjoyed the games here, like here specifically.
Yeah, we like threw rings on like bottles, and we tried different flavors of soju. That was really fun.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 업체는 브랜드 홍보에 집중했습니다. K-푸드와 이제 K-컬처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은 떨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여 업체는 할로윈 시즌에 맞춘 복장을 입고 치킨을 소개하면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업체 측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양념치킨이 다인종 소비자들의 입맛을 충족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맥을 사랑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주최 측은 한국의 치맥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 LA뿐만 아니라 텍사스, 아리조나 그리고 또 멀게는 이제 멕시코까지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K 먹거리, 특히 이제 치맥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한국의 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사흘간 누적 방문객은 2만여 명. K문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등 일반인들의 관심도 기존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대원 등으로 치맥 축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축제 현장에 마련된 대형 무대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K-팝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 축제였지만 그 열기는 한국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K-푸드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최근 가짜 통행료, 우편요금 문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중국 기반의 조직범죄 네트워크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조직은 통행료 미납, USPS 수수료 납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해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지난 3년간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수백 개의 심카드를 연결한 심팜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결제 페이지로 연결돼 카드 정보와 OTP가 실시간으로 유출됩니다. 이들은 대리 구매자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중국으로 보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대표적 영화제 뉴포트 비치 필름 페스티벌이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 개막작은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문을 시작으로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 기에르모 델토르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등 23일까지 다양한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한 영화제와 협업해 열리는 스타일 위크 OC는 오늘부터 19일까지 패션 아일랜드에서 열립니다. 한인 배우 애슐리 박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팬들과 함께 패션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뉴포트 비치 필름 페스티벌의 상영작과 각종 이벤트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킨스 호텔이 어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가와 캔모어가 교차 인근으로 LA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킨스 호텔은 52개 객실을 갖춘 4층 규모 호텔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젊은 여행자들과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배무한 전 LA 한인 회장이 건물 소유주로 실제 호텔 운영은 그의 두 딸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CFO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이랑 또 저희 LA 올림픽도 있고 해서요. 그런 거 전에 준비가 되기를 바라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클라우디아 CFO는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 호텔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편안한 호텔, 가족처럼 따뜻한 공간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토의 연례 핵 억지 훈련이 그 어느 해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맹방 벨라루스와의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억지 연습
스테드 패스트 눈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동부전선에서 실시한 이스턴 센트리 작전의 맥을 이어 현재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턴 센트리는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에 대응해 새롭게 도입한 감시작전인데 그만큼 핵 억지 연습도 실전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물 핵탄두가 동원되진 않지만 유럽에 비축된 미국의 핵무기들을 전투기에 탑재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As we speak, in the context of Eastern Sentry, we are testing integrated systems that will help us detect, track and neutralize aerial threats.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 쪽에 상당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등 러시아를 위협하는 다양한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나토의 노골적 적대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는 맹방 벨라루스와 공조 강화에 나섰습니다. 첨단 정밀 무기를 지원하고 단일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했습니다. Альянс поддерживает значительное передовое воен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на восточном фланге блока, активизировал учебно-боевую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у границ наших стран. 러시아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미러 관계에 엄청난 타격을 가할 거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초반에 폭등세가 하락세로 완전히 뒤집혔다 반등하는 요동침이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나홀로 약세로 마감한 다우존스로 인해 장은 이틀 연속 혼조세를 보이는 데 그쳤는데요. 온스당 4,200달러 선을 넘어선 금값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실적 발표 후 강세를 보인 ASML과 몰겐 스탠리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은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개장 초 몰려왔던 패닉 바잉은 빠르게 사라지며 매도세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전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폭락세가 하루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이번 주 월요일 반등세가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교차된 조짐을 나타냈는데요. 개장 초 폭등세로 탄력받았던 내스닥 역시 하락 반전을 거친 후 초반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반납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 투자 심리와 함께 출렁이는 변동성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